자, 20번 프린트, 마지막 프린트입니다. 2차 대비 지필문항 세 번째 프린트입니다. 자, 1번 문제. 이렇게 선생님 번호가 있는 거는 EBS 번호니까 선생님 설명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EBS 강의를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갑시다. 4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A 앞에 B, C, D 중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의 문자가 올 확률. 자,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6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적어도 1개 이상. 적어도 1개 이상이란 거는 1개, 2개, 3개. A 앞에 3개 문자 중에서 적어도 1개란 말은 1개, 2개, 3개가 온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거 이 사건은 A 앞에 1개도 안 오는 경우가 되겠지,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는 4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4팩이고, 자, A 앞에 0개가 오는 경우는 제일 A가 앞에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이 뒤에 당연히 나머지 문자 3개가 와야 될 거란 말이야. 이 3개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3팩이지, 당연히. 그래서 4팩분의 3팩이 바로 6건의 확률이 될 거고, 이래서 얘를 빼주시면 답이 되겠죠. 자, 상자 A에는 노란색 2개랑 빨간색 5개가 있다. 총 7개가 있네. 총 7개. 일단 한번 살짝 적어줄까? 자, 헷갈리시면 여러분 문제를 적으시면서 하세요. 자, 어떻게? 자, 노란색 2개랑 빨간색 5개가 있어, 지금. 그지? 근데 B에는 노란 공 3개와 빨간 공 4개가 들어있다. 아유, 그럼 2개를 나눠서 써야 되네. 자, 여기는 A고, 그지? B에는 노란 공 3개랑 빨간 공 4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적을게요. 그죠? 여기 있는 거 선생님 적었습니다. 상자 A에서 1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서 B에 넣은 다음 다시 상자 B에서 1개의 공을 꺼내기로 한다. 아, A에서 꺼내가지고 B에다 먼저 넣구만. 여기서 꺼내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야, 지금 하나를.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하나를 뽑아내는 거지, 지금. 자, B에서 꺼낸 공이 노란 공일 때. 자, 그럼 B에서 꺼낸 공이 노란 공이란 말은 앞에서 노란 공이 온 다음에 노란 공이 나올 수도 있고, 앞에서 빨간 공이 온 다음에 노란 공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경우를 2가지로 나눠야 돼. 봐봐. A에서 노란 공이 나오고 B에서 노란 공이 나오는 경우랑 A에서 빨간 공이 나오고 B에서 노란 공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경우를 2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B에서 꺼낸 공이 노란 공일 때 했으니까 이게 바로 분모에 들어갈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그지? 이때는 전체 확률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2가지를 각각을 구해가지고 더한 것이 바로 여기 1번하고 2번 더한 것이 바로 분모로 와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 중에서 B에서 꺼낸 것이 노란 공일 때 한마디로 얘네들 중에서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노란 공이었어. 그러니까 A에서 B로 옮겨진 노란 공이란 말은 A에서 노란 공을 넣었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A에서 노란 공이 뽑히고 여기서 노란 공이 나올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A에서 노란 공이 나오고 B에서 노란 공이 나오는 이 값이 바로 나중에 구하겠지만 아무튼 이 내용이 바로 분자로 와야 될 거다 이 말이지. 이해갑니까? 그럼 이제 각각의 확률을 구해봅시다. A에서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총 7개 중에 노란 공 2개니까 7분의 2. 그 다음에 여기다가 노란 공 하나를 여기다 넣었잖아, 쌤이. 그럼 여기가 4개가 되고 여기가 4개가 되니까 여기서 다시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여기 4개 중에서 8개 중에서 노란 공 4개니까 8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A에서 이번엔 빨간 공. 자, 빨간 공을 하나 빼갖고 여기다 넣을 건데 이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7분의 5네. 7분의 5. 그래서 7분의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에서는 노란 공이 나와야 돼. 자, 노란 공인데 그래서 빨간 공 하나를 빼서 넣었기 때문에 얘가 바로 5개로 변하죠. 5개로. 5개로 변하는데 여기가 총 8개니까 8개 중에 노란 공 3개가 나와야 되니까 8개 중에 3개가 바로 확률이 되겠죠. 이해갑니까? 자, 각각 곱해주면 이런 확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7분의 1하고 56분의 15를 더해준 거. 그리고 이 분자는 이 7분의 1, 7분의 1을 바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 계산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분모 분자에 56을 곱해버리시는 게 편하죠. 56을 곱하면 56 곱하니까 8이 되고
자, 일단 56 곱하면 이 부분은 8이 되고 56 곱하니까 15만 남죠? 15만 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빠르게 되겠죠. 자, 3번 문제. 주머니에 흰 공. 자, 이렇게. 자, 주머니에 흰 공 4개랑 검은 공 6개가 있다. 흰 공 4개랑 검은 공 6개. 이것도 적어 놓을까? 자, 흰 공 4개랑 검은 공 6개가 있어, 지금. 그치?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차례로 꺼내. 자, 이번에도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하나 꺼내는 거지. 근데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인 사건을 A,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 되는 사건을 B. 그지? A는 뭐라고? 자, 이것도.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 이게 바로 A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 이게 바로 B라고. 맞죠? 위에는 이제 읽을 필요 없으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또 뭐라 그랬어?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지 않고, 자, 두 번째는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 얘는 꺼낸 거 다시 안 넣고 얘는 다시 넣는 거지. 완전 상황이 다르죠. 그럼 첫 번째부터 해보자. 넣지 않을 때. 자, 그러면 첫 번째 A는 뭐였어? A라는 사건은 첫 번째 공이 흰 공이 나올 사건. 그지? 그럼 A가 나올 확률은 첫 번째, 자, 10개 중에 흰 공이 나와야 돼. 10분의 4죠. 10분의 4.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B는 뭐였어? 두 번째가 검은 공이 나오는 거. 그러면 두 번째가 검은 공이 나온다는 거는 앞에서 흰 공 나오고 검은 공 나올 수도 있고 앞에서 검은 공 나오고 검은 공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그죠? 각각을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앞에서 흰 공 나오는 거는 10분의 4였어. 그지? 10개 중에 4개 흰 공. 그럼 하나는 흰 공이 빠져나갔으니까 이번에는 9개 중에 검은 공 6개. 6개만 남았으니까. 자, 여기는 검은 공인데 앞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총 10분의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한번 검은 공을 뺐기 때문에 이제 뒤에는 총 9개 중에 검은 공은 당연히 5개밖에 안 남겠지.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주면 바로 그것이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 될 확률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5분의 3이죠. 됩니까? 자, 독립인지 따지라 했거든, A, B가. 그래서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해가지고 얘 두 개 곱한 것이 얘랑 같아지는가 이걸 따져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A 교집합 B는 어떻게 구해? A 교집합 B는 첫 번째 A 나오고, 자, 첫 번째 흰 공 나오고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오는 거거든. 이미 했죠. 첫 번째 흰 공, 두 번째 검은 공 나오는 확률. 이거죠, 이거. 이게 바로 A 교집합 B죠. 이게. 이걸 여기다 적어줬죠. 그대로 선생님이. 그게 바로 90분의 24다. 그럼 얘랑 곱한 것이 이거랑 같습니까? 다르죠. 독립이 아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앞에서 뽑은 걸 다시 집어넣지 않으면 당연히 서로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이거 독립인 게 맞습니다. 서로 영향을 미안. 독립이 아닌 게 맞습니다. 서로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지. 그럼 여기도 넌 다시 넣어버려. 뺐던 거를. 그러면 첫 번째 뽑은 것이 두 번째 뽑은 거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영향 안 미치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영향 안 미치니까 독립이 맞죠. 근데 이거를 그냥 독립이다 라고 하지 말고 한번 수학적으로 맞는지 확인해봐라 이 말이죠. 지금 해봅시다. 자, 이번엔 다시 집어넣는 거야. A에서 A는 뭐였냐면 흰 공을 뽑을 확률 10분의 4. B는 뭐였냐면 검은 공을 뽑을 확률. 근데 앞에서 흰 공 뽑고 검은 공 뽑고 검은 공 뽑고 검은 공 뽑어. 그렇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나눈다 했지. 여기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자, 그럼 흰 공 뽑고 검은 공 뽑으면 이런 확률. 검은 공 뽑고 검은 공 뽑으면 이런 확률 각각을 더해 주시면 바로 검은 공 뽑을 확률이 5분의 3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앞에서 흰 공 뽑고 뒤에서 검은 공 뽑을 확률을 둘 다 만족하는 확률을 구해보면, 자, 이것이 여기 오는 거죠. 그죠? 앞에서 흰 공 뽑고 뒤에서 검은 공 뽑는 거. 그럼 확률이 이렇게 된다. 실제로 얘 두 개를 곱했더니 얘랑 같죠. 그래서 A와 B는 독립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총 7개의 공에서 이번에는 동시에 2개를 꺼내네. 자, 꺼낸 2개의 공이 색이 서로 다르면 동전을 3번 던지고, 꺼낸 공이 서로 같으면 동전을 2번 던진다. 그러니까 경우를 2개로 나눴지. 주머니에서 꺼낸 2개의 공이 같으면 동전을 2번 던지고, 그렇지? 꺼낸 공이 다르면 동전을 3번 던진다. 이렇게 한 거죠. 이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온다. 자, 그러면 주머니에서 꺼낸 공 2개가 같을 경우, 자, 뭐라 했어? 원래 문제가 뭐였니? 잠깐 적어볼까? 흰 공이 몇 개? 4개. 검은 공이 몇 개? 3개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2개가 같아야 돼. 그럼 7개 중에 2개를 끊는 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근데 2개가 같아야 한단 말은 4개 중에 2개를 뽑거나, 자, 3개 중에 2개를 뽑으면, 그죠? 같은 공이 나오죠. 흰 공만 2개 뽑는 경우, 검은 공만 2개 뽑는 경우, 이렇게 돼야겠죠. 당연히 더해야겠죠. 이게 바로 2개의 공이 같을 확률이죠. 2개의 공이 같으면 동전을 2번 던진다 했어. 2번 던져서 그 중에 2번 앞면이 나와야 돼. 그럼 2분의 1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에 2번,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에 딱 0번 이렇게 돼야겠지 당연히.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곱해 주시면 28분의 3이라는 답이 나오고요. 답은 아니에요. 28분의 3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 경우 주머니에서 꺼낸 2개의 공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겠죠. 다르려면 7개 중에 2개를 뽑을 것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고, 달라야 되니까 흰 공 1개, 검은 공 1개를 뽑아야겠죠. 그래서 41, 31. 자,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니까 이건 당연히 곱해야겠죠. 그렇죠? 왜 곱한지 알죠? 자, 이거를 앞에다가 곱해주고, 이렇게 되면 동전을 3번 던지기로 했기 때문에, 자, 다른 경우에는 동전 3번 던지기로 했기 때문에 3번 중에 2번이 앞면이 나온다. 앞면이 나올 확률 2번, 뒷면이 나올 확률 1번. 이렇게 독립시행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다 곱해주니까 얘가 나오지. 그래서 얘랑 더해주면 28분의 9라는 답이 나오겠지. 그렇죠? 자, 5번.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여집합의 확률이 5분의 3이면 A의 확률은 5분의 2다. 여사건의 확률 당연히 알죠, 여러분. B의 확률이 4분의 3이고, 자, 이거 조건부 확률이 3분의 1이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공식 이거지? 이건 공식이잖아, 그지? 이 값이 3분의 1이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고 공식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PA 값 5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자, 어떻게 돼? PA 교집합 B가 일단 5분의 1을 대입하면 이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A 교집합 B의 값이 나올 것이다.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구해보자. 자, 요것의 조건부 확률 구하라 했을 때 요거의 조건부 확률은 공식이 이거잖아. 그치? 이 부분이 뭐야, 이 부분. 자, 이 부분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B 차집합 A죠. B 차집합 A는 어떤 부분이야? 이 부분의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확률은 이 확률에서 이 확률을 빼주시면 되는 거지. 이 확률은 뭐냐면 PB의 확률은 4분의 3이잖아. 4분의 3. 4분의 3이 PB잖아. 거기서 이 부분만 빼주면 되거든. 이 부분은 아까 내가 구했지. 여기 있잖아. 교집합의 확률이 15분의 2. 이게 요 부분의 확률이잖아. 요 부분의 확률. 그죠? 그래서 바로 4분의 3에서 이 교집합의 확률 15분의 2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적은 거야. 이 부분은 PB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각각을 대입을, 자, 이 값은 여기다 대입을 하고 이 값은 여기다 대입을 해서 각각을 또 여기다 다 대입을 하는 거죠. 4분의 3, 4분의 3 대입하면 답이 나오더라. 어렵지 않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M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 하자. A와 B가 서로 독립이기 위한 모든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와, M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B라 했기 때문에 M의 값에 따라서 이 B가 달라져. 자,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은 A라 했기 때문에 A는 2, 4, 6이야. A의 확률은 당연히
주사위 6개 중에 2, 4, 6, 3개, 2분의 1이겠지. 우리는 A, B가 독립임을 보이기 위하면 얘를 보여야 돼. 그지? PA는 구했기 때문에 PB랑 PA 교집합 B를 구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M의 값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자, M이 1일 때는 M이 1이면 1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B는 1이 돼. 그지? M이 2이면 2 이하니까 1, 2. M이 3이면 B가 이렇게 바뀌어. M이 4이면 4 이하 1, 2, 3, 4. M이 5이면, M이 6이면 이 B들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지. 그럼 각각의 M에 따라서 B가 바뀔 텐데 그때 B의 확률을 각각 구해보면 B의 확률은 당연히 6분의 1이죠.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 그 다음에 A 교집합 P. 선생님이 A에다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는데 A랑 이 B가 교집합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 파란색으로 칠해놨거든. 2, 4, 6. 자, 여기 2, 4, 2, 2, 2, 4, 2, 4, 2, 4, 6. 여러분 보기 편하게 파란색으로 칠해놨죠? 여기 교집합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0이죠. 0. 6분의 0이니까. 그러면 PA랑 PB를 곱해가지고 이 PA 교집합 P랑 같아집니까? 얘랑 곱하면 12분의 1인데 0이 됩니까? 안 되죠. 얘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종속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는 겁니다. PB의 확률은 6분의 2 이렇게 되죠. 근데 A와 B의 교집합은 1개죠. 1개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체크해놨다 했지. 1개. 그럼 당연히 교집합의 확률은 6분의 1. 1개니까. 그러면 A의 확률 2분의 1하고 B의 확률 6분의 1을 곱했을 때 교집합의 확률이 되니? 되죠. 얘랑 곱했을 때 6분의 1 되잖아. 그지? 그게 독립이다. 아, 이런 방법으로 쭉 노가다를 해봤더니 어쩌더라? 이럴 때랑 이럴 때가 독립이 되더라. 한마디로 2일 때, 4일 때, 6일 때 독립이 되니까 독립이 되기 위한 M의 값들의 합은 2, 4, 6이다. 답은 바로 얘네들 더한 거 12가 되더라 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선생님이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문제 남았네. 자, 이 문제 어렵지 않아. 자, 가보자. 좌표 평면 원점 위에 P가 있다. P는 흰 공 2개, 검은 공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고 다시 넣을 때마다 다음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3개의 공이 있는데 이거를 꺼낸 다음에 다시 주머니에서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치? 확인하고. 꺼낸 공이 흰 공이면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꺼낸 공이 검은 공이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그러니까 흰 공이냐 검은 공이냐에 따라서 이동하는 방법이 달라지는구만. 근데 점 P가 7,1에 와야 돼. 그렇지? 자, 그러면 흰 공을 꺼내는 횟수를 선생님 A라 하고 검은 공 꺼내는 횟수를 B라고 한다면, 그치? A가 되면, 자, 흰 공을 꺼내버리면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자, 검은 공, 이게 A야. A번. 그러면 A번 꺼내면 당연히 2A만큼 이동하겠지. 검은 공을 B만큼 꺼내면, B개만큼 꺼내면 당연히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니까 1 곱하기 B, B만큼 이동하지. 그래서 X좌표는 2A, 흰 공 꺼낸 횟수가 A니까 흰 공 꺼내면 X좌표로 2만큼 움직이고 검은 공 꺼내면 X좌표로 1만큼 움직이니까, 그지? 그래서 2A 플러스 B만큼 움직일 거다. 근데 그 X좌표가 뭐가 되더라? 7이 되더라 이 말이죠. 자, 다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Y좌표도 가는 거야. Y좌표는 여기 나와 있네. 여기 Y좌표 이렇게 나와 있지. 흰 공 꺼내면 마이너스 1만큼, 검은 공 꺼내면 플러스 1만큼.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A만큼, 흰 공은 A만큼이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A만큼. 검은 공은 B번 뽑는다 했으니까 B개만큼 뽑는다 했으니까 B 곱하기 1. 그래서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바로 Y좌표가 되는데 그 Y좌표가 1이 돼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만족해야 되는데 얘네 두 개를 만족하는 거 찾아야 되니까 연립하면 A와 B의 값이 나오죠. 한마디로 흰 공은 2번 나오고 검은 공은 3번 나와야지만이 7,1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2번, 3번이니까 총 5번 나와야 되는 거지. 5번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흰 공이 2번 나와야 된다. 검은 공은 당연히 나머지 3번이 나오겠지. 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아까 뭐였어? 흰 공이 2개고 검은 공이 1개였기 때문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총 3개 중에 2개, 3분의 2고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3개 중에 1개, 3분의 1이잖아. 그래서
5번에서 흰 공이 2번 나와야 돼. 맞지? 아까 그 말이었지? 흰 공이 2개였지? 검은 공이 3개였고. 자, 5번에서 흰 공이 2번 나오는데 흰 공이 나올 확률 3분의 2가 2번. 검은 공이 나올 확률 3분의 1이 3번 나와야 한다 이 말이지. 그래야 점이 7,1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두 집합 x, y에 대하여 함수 x에서 y로 간다. 함수 문제네. 한 개를 선택할 때, 자, 얘 또는 얘를 만족한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또는이 나오면, 자, a 또는 b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 거기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를 세 번 다 구해야 되고 귀찮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또는이 되면 바로 푸는 것보다 여사건으로 풀면 좀 더 간단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여사건은 얘가 아니고 이고 얘가 아니다. 이거의 반대는 부동호 방향 반대로 바뀌는 거지. 얘가 아닌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의 반대는 이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되더라. 그래서 선생님 보니까 전체 1에서 그지?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자, 1이 갈 수 있는 거 5가지 중에 하나, 2가 갈 수 있는 거 5가지 중에 하나, 3도 5가지, 4도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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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니까 5의 4제곱 이렇게 된 거지, 전체 경우의 수가. 그리고 선생님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넣어가지고 1에서 빼주면 바로 여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지. 자, 이 여사건 한번 이제 찾아볼게. F1하고 F2는 0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 1은, 그리고 이것도 만족하고 F2랑 F3이 이런 크기도 만족을 해야 돼. 그지? 자, 그러면 일단 둘 다 0이 되면 안 되네. 그러면 F1은 0이 되면 안 되니까 1은 0으로 가면 안 돼. 안 되니까 1이 갈 수 있는 거는 얘 네 가지만 갈 수 있어. 1이 갈 수 있는 거는. 맞지? 그리고 4는 여기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가도 상관없어. 그래서 4는 5가지로 갈 수 있어. 이제 2하고 3만 보내면 되는데 2하고 3은 크기가 딱 정해져 있어.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이 중에 2개를 골라버리면 알아서 가버린다 이 말이야. F2가 더 큰 놈으로 가지. 자, 두 놈을 정해 놓아버리면 2가 큰 놈으로, 3은 작은 놈으로. 자, 2개를 정해 놓아버리면 2는 큰 놈으로, 3은 작은 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5개 중에 2개를 골라주시기만 하면 만족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옷이 2죠. 맞죠? 근데 이 5개 중에 2개를 고른 옷이 2 중에는 얘를 봐봐. F2가 또 어디를 가면 안 되냐면 0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 안에는 분명 F2가 0으로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F2가 0으로 가는 경우만 빼주면 되지. 자, F2가 0으로 가는 경우는 F2가 0으로 가면 F2가 F3보다 커야 되니까 F3은 작은 놈으로 가야 돼. 그럼 F3이 갈 수 있는 거는 작은 놈 하나, F3이 갈 수 있는 건 작은 놈 둘. 그러니까 F3이 갈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지. F0이 2로 갔을 때. 그지? 그럼 이 2가지 경우를 빼주셔야 된다는 거지. 아, 그러면 1의 경우의 수, 2, 3의 경우의 수, 4의 경우의 수가 각각 나오니까 얘네들을 곱해줘버리면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더라. 그래서 여사건으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서 질문하세요.